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세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해서 용기를 내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운수 좋은 날 아들이 남긴 건 절망뿐이었습니다입니다. 운수 좋은 날이라니.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날이 정말 운수 좋은 날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날의 시작이었을까요? 그날 나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의 시작일 줄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날.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와서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그날. 하지만 그 행복은 단 하루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고 시계 소리만이 조용한 집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모두 떠나갔습니다. 남은 건 빛과 절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겪은 숱한 어려움들을 버텨온 것처럼 이번에도 버텨내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부모라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 다 키운 후에도 계속 걱정입니다. 특히 아들이라는 존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딸은 그래도 속마음을 털어놓곤 하는데 아들은 다 컸다고 생각하면 부모에게 잘 말하지 않거든요. 제 아들도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입니다. 아니면 자식을 둔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다 컸다고 해도 가끔은 관심을 가져보시라고요. 혹시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지 물어보시라고요.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다 컸다고 생각해서 간섭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2년 전, 그러니까 제가 72세였던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입니다.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아들 상훈이가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식구들이랑 함께 식사하면 안 될까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바쁘다고 일이 있다고 해서 명절에나 잠깐 얼굴 보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아들이 45살이 되도록 이렇게 가족 식사를 제안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날 아침부터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며느리 미정이도 좋아하고 손주 지훈이도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요. 시장에서 갈비를 고르면서도 마음이 들떴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게 되는구나 싶어서요. 아줌마, 이 갈비살이 많이 붙었네요. 그럼요, 할머니.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가족들한테 해주시는 거죠? 네, 아들이 오랜만에 온다고 해서요. 아이고, 그럼 더 좋은 걸로 드릴게요. 시장 아주머니도 제 기분을 알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정성스럽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갈비찜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찍부터 준비했습니다. 갈비를 핏물 빼고 양념을 재우고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왜 갑자기 가족 식사를 제안했을까? 혹시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요즘 들어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잘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들이 기분 좋을 때만 이렇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자고 하거든요. 오후 3시쯤 되니까 아들이 먼저 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어머, 아들아. 일찍 왔네. 미정이하고 지훈이는? 아, 곧 올 거예요. 미정이가 지훈이 학원 데리러 갔거든요. 아들의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아들아, 밥은 먹고 다니니? 요즘 얼굴이 좀 마른 것 같던데. 어머니, 괜찮습니다. 요즘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오늘 가족들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좋은 소식이라니. 역시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어머, 그래? 무슨 좋은 일인데?
어머니, 나중에 다 모이면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아,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하고 있어. 거의 다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우와, 갈비찜이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아들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녁 6시쯤 며느리 미정이와 손주 지훈이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정아, 어서 와. 지훈아, 할머니 보고 싶었지? 할머니, 오늘 아빠가 맛있는 거 먹자고 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온 가족이 모여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인 게 언제였을까요? 추석이었나? 아니면 아들 생일이었나? 자, 건배할까요? 아들이 물컵을 들었습니다. 아빠, 맥주는 안 마셔요? 지훈아, 오늘은 물로 하자. 더 의미 있게. 무슨 의미요? 그게 아버지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거든. 우리는 물컵으로 건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갈비찜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역시 어머니 갈비찜이 최고예요. 미정아, 많이 먹어. 요즘 더 말랐던데.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학교에서 급식보다 100배 맛있어요. 손주 지훈이의 말에 모두들 웃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정아, 지훈아.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였어요. 좋은 소식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드디어 궤도에 올랐어요. 이번에 큰 계약을 따냈거든요. 정말이요? 네. 앞으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께도 용돈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훈이도 원하는 학원 다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사업 때문에 고생하는 걸 봐왔거든요. 드디어 잘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아, 정말 다행이다.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앞으로는 잘 될 겁니다. 며느리 미정이도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잘 됐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미정아, 고마워. 그동안 힘들었는데 참아줘서. 아빠, 그럼 이제 우리 잘 사는 거예요? 지훈아, 그렇지. 이제 아빠가 내가 갖고 싶어 하던 게임기도 사줄 수 있을 것 같아. 와, 정말이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행복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정말 운수 좋은 날이구나. 오늘은 뭔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다고. 식사를 마친 후에도 가족들이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세 일어서서 가곤 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니까 좋네요. 그러게. 우리가 언제 이렇게 가족끼리 오래 이야기해봤나? 할머니, 저 오늘 진짜 행복해요. 손주 지훈이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아들이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그동안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아들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께 잘해드릴게요. 아들아, 그냥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도 좋은 날들만 남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깊게 잠들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서였을까요?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 평온한 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날씨도 좋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파랗게 보였습니다. 정말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니까 옆집 박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78세인 박 노인은 이 동네에서 저보다 먼저 사신 분으로 가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정순 씨, 어제 아들 왔던데? 네,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했어요. 그래? 무슨 일로? 좋은 일로요.
사업이 잘 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박 노인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사업이라.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요즘 세상이 어려워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 박 노인님,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 아들이 똑똑해서 잘할 거예요. 그렇겠지. 하지만 정순 씨, 세상 일은 모르는 거야. 너무 낙관하지 마. 박 노인의 말에 저는 조금 기분이 상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행복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박 노인님, 좋은 날에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미안해, 미안해. 그냥 노인네가 잔소리가 늘어서 그래. 당연히 잘 될 거야. 박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갔지만 저는 왠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오후 2시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들아. 무슨 일이야? 아, 별일 아니고요.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아들아,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를. 어머니, 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돈? 갑자기 돈은 왜?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어머니께 용돈도 더 드리고 싶고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뜻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뭔가 급하고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아, 너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별일 없어요. 그냥 효도하고 싶어서요. 아들아, 엄마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돼. 네, 알겠어요. 그럼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저녁 무렵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미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정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혹시 오늘 남편이 전화했나요? 응, 오후에 전화했는데 왜? 아, 별 내용은 아니었죠? 별 내용은 아니었는데. 미정아, 너도 뭔가 이상하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요즘 남편이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요. 스트레스? 어제는 사업이 잘 된다고 했는데. 네, 맞아요. 사업은 잘 되고 있는데 뭔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미정이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걱정스러운 톤이었습니다. 미정아,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줘. 엄마도 걱정돼. 어머니, 별일 아니에요.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잘 되어도 걱정하고 안 되어도 걱정하고. 그렇긴 하지만.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어제 그렇게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왜 다들 이상한 기운을 풍기는 걸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 며느리의 목소리.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1시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오면 보통 좋지 않은 일인 경우가 많아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아들아. 이 시간에 왜? 어머니, 죄송해요. 깨워서. 괜찮아. 그런데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어머니. 제가.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픈 거야? 아니에요. 몸은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뭐? 아니에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들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무슨 일인지 말해봐. 어머니, 별일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아들아, 엄마가 바보야? 목소리 듣고 싶어서 새벽에 전화하니?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어머니, 정말 별일 아니에요.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들아. 하지만 아들은 이미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혹시 사업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온갖 안 좋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전화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쯤 박 노인이 또 찾아왔습니다. 정순 씨, 아들 연락됐어? 아니요.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는데 왜 그러죠? 그게 어제 밤에 내 집에서 소리가 좀 났던데. 소리요? 응. 뭔가 짐 정리하는 소리 같았어. 그래서 이사하나 싶었는데. 이사요?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박 노인의 말을 듣고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왜 아들 집에서 짐 정리하는 소리가 났을까요? 박 노인님, 혹시 직접 보신 건 아니죠? 아니야. 소리만 들었어. 그런데 새벽까지 계속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아들 집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들 집은 저희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훈아, 미정아, 지훈아.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옆집에 물어봤습니다. 아줌마 혹시 옆집에서 언제 나가셨는지 아세요? 아, 어제 새벽에 짐 정리하더니 아침 일찍 나가던데요. 아침 일찍이요? 네, 6시쯤 됐나? 택시 타고 가던데요. 택시를요? 네. 짐도 많이 들고 가던데. 이사하나 보다 했어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들 가족이 이사를 갔다고요? 저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사를 간 걸까? 어디로 간 걸까? 왜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 그날 오후부터 저는 계속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급한 일로 잠시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잠시 집을 비운다고요? 그런데 왜 이사짐까지 들고 간 걸까요?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분명히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손주 지훈이는 괜찮은 건지 온갖 걱정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정순 씨 맞습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이상훈 씨와 거래하는 사람입니다. 이상훈은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아들이요? 무슨 일이신가요? 이상훈 씨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저도 연락이 안 되는데요. 무슨 일이신지. 아, 그러시군요. 돈 문제로 연락을 드린 건데. 돈 문제라는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무슨 돈 문제요? 이상훈 씨가 저희한테 빌린 돈이 있거든요.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되어서요. 얼마나 빌리셨는데요?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라니.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3천만 원을요? 네. 사업 자금으로 빌려가신다고 하셨는데 약속 날짜가 어제였거든요. 어제는 아들이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전혀 몰랐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연락이 오면 꼭 저희한테 전화해달라고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이 3천만 원을 빌렸다고요? 그것도 저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가족 식사를 제안한 것도, 사업이 잘 된다고 한 것도, 새벽에 불안한 전화를 한 것도, 갑자기 이사를 간 것도.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한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께 잘해드릴게요. 그때 아들은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그리고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운수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던 그날이 사실은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다음 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김정순 씨 댁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희는 이상훈 씨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채권자였습니다. 얼마나 빌려주셨는데요?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라니. 어제 3천만 원에 이어서 또 2천만 원이라고요? 저는 그런 일을 전혀 몰랐는데요. 어머니도 모르신다고요? 그럼 이상훈이 어디 갔는지라도 알려주세요. 저도 모릅니다. 3일째 연락이 안 되는데요.
에이, 그럴 리가요. 가족이 모를 리 없잖아요. 정말 모릅니다. 그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상훈이 어머니 맞죠? 네. 저희한테 빌린 돈 5천만 원 언제 갚을 건가요? 5천만 원이라니. 도대체 아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빌린 걸까요? 그날 하루 동안 모르는 번호에서 온 전화만 10통이 넘었습니다. 모두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액을 계산해보니 총 1억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니. 저는 평생 그런 큰 돈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한 대 섰습니다. 차에서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2명 내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이상훈이 어머니 계십니까? 저는 무서워서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문 열어보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두 남자는 40대 정도로 보였는데 표정이 매우 차갑했습니다. 이상훈이 어디 갔어요? 저도 모릅니다. 며칠째 연락이 안 되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모를 리 없잖아요. 정말 모릅니다. 저도 찾고 있어요. 그럼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돈이요? 이상훈이가 저희한테 빌린 돈 8천만 원이요. 또 8천만 원이라니. 도대체 아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돈을 빌린 걸까요? 저는 그런 일을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럼 보증인은 누가 섰는데요? 보증인이요? 이상훈이가 말하기를 어머니 집을 담보로 잡겠다고 했는데요.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제 집을 담보로 잡겠다고 했다고요? 서류 여기 있어요. 보세요. 남자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제 집 주소와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담보 계약서예요. 이상훈이가 직접 가져왔어요. 그런데 제 도장이나 서명은 없잖아요. 그건 나중에 받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동의한다고 이상훈이가 그랬거든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이 제 허락도 없이 집을 담보로 잡겠다고 했다니. 저는 그런 걸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상훈이가 거짓말한 거네요? 어머니, 이거 큰 문제예요. 어떤 문제요? 사기죠. 이상훈이가 어머니 허락도 없이 거짓말한 거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안 갚으면 집 다 넘어가요. 알아들었어요? 집이 넘어간다고요? 당연하죠. 담보로 잡혔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허락한 게 아닌데요. 그건 이상훈이한테 물어보세요. 우리는 이상훈이 말만 믿고 돈 빌려준 거니까요. 두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상훈이 연락 오면 꼭 전화하세요. 안 그러면 매일 찾아올 거예요. 그들이 간 후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들이 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요? 그날 저녁 며느리 미정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미정아, 너라도 연락이 오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상훈이는 어디 있어? 어머니, 죄송해요. 미정이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미정아, 울지 말고 무슨 일인지 말해봐. 어머니, 남편이 큰일을 저질렀어요. 알아. 돈을 많이 빌렸다는 거지. 얼마나 빌린 거야? 전체적으로 2억 정도 될 것 같아요. 2억이라고?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2억이라니. 미정아,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빌린 거야? 사업을 확장한다고. 큰 프로젝트를 따냈다고 해서 투자를 받았는데 그게 다 사기였어요. 사기라고? 네. 남편이 속은 거예요. 투자금을 다 날리고 그걸 메우려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는데. 그래서 어디 있는 거야? 어머니, 남편은 지금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다고? 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저는 그 순간 모든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이 도망갔다고요? 그럼 너희들은 어디 있어? 저희는 친정에 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정아, 상훈이 연락처라도 알려줘. 엄마가 말 좀 해봐야겠어. 어머니, 남편은 전화기도 버리고 갔어요. 저도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언제 돌아와? 어머니, 모르겠어요. 남편이 마지막에 하던 말이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고.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고요? 아들이 영영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다고요? 미정아, 그럼 지훈이는? 지훈이는? 지훈이는 상황을 잘 몰라요. 아빠가 출장 갔다고 말해놨어요. 미정아, 너라도 어머니 곁에 있어줘.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도 못 온다고? 어머니, 빚쟁이들이 저희까지 찾고 있어요. 어머니 곁에 있으면 어머니께도 피해가 갈까봐. 미정아.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이런 일이. 미정이는 울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집에 앉아서 모든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들이 사업 투자 사기를 당해서 2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도망갔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도 친정으로 피했습니다. 남은 건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빚쟁이들은 제 집을 담보로 잡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운수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던 그날의 가족 식사가 사실은 아들이 저에게 하는 마지막 인사였던 거였습니다. 아들이 그날 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께 잘해드릴게요. 그때 아들은 이미 모든 걸 결정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운수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던 그날 아들이 남긴 건 정말 절망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제 집은 빚쟁이들의 방문으로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훈 어머니. 문 열어요. 이상훈 연락 왔어요? 돈 언제 갚을 거예요? 하루에 서너 번씩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1시에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이상훈이 어디 갔는지 말하세요. 빚쟁이 무시하면 큰일 나요. 저는 무서워서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려고 해도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이상훈이 만나러 가는 거죠? 저희도 같이 가요. 결국 며칠째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음식이 떨어져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순 할머니죠? 문을 열어보니 30대 남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 사람들은 지금까지 온 사람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희는 이상훈이한테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요? 1억입니다. 1억이라니. 지금까지 들은 금액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안에서 이야기할까요? 어쩔 수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할머니, 이상훈이 어디 갔는지 정말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저도 찾고 있어요. 할머니,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들이 어디 갔는지 어머니가 모를 리 없잖아요. 정말 모릅니다. 연락도 안 돼요. 그때 그중 한 명이 집안을 둘러보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집값이 얼마나 돼요? 왜요? 이상훈이가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든요. 저는 허락한 적이 없는데요. 그건 이상훈이하고 할머니 사이의 문제고 우리는 이상훈이 말만 믿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도 제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할머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돈 못 받으면 이 집을 우리가 가져갈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없어요? 이상훈이가 약속했는데. 하지만 제가 허락한 게 아니라고요. 그때 그들 중 한 명이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는 참을성이 없어요. 이상훈이 일주일 안에 안 나타나면 이 집은 우리 거예요. 일주일이라고요? 네. 일주일. 그때까지 이상훈이 데려오든지 돈을 갚든지 하세요. 저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건 할머니 문제예요. 우리는 돈만 받으면 돼요. 그들이 간 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주일 후에 집을 빼앗긴다고요? 그날 저녁 며느리 미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나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정아, 큰일 났어. 빚쟁이들이 일주일 안에 집을 가져가겠다고 해. 어머니. 그런 권리가 있나요? 그 권리가 있든 없든 그 사람들은 상관없다고 해. 미정아, 너라도 도와줘. 어머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정아, 상훈이 정말 연락이 안 와. 네. 남편은 정말 사라졌어요. 휴대폰도 끊어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지훈이한테라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전해줘. 어머니. 지훈이도. 지훈이도 지금 할머니를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어머니, 지훈이가 이 상황을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아빠가 빚을 지고 도망갔다는 걸. 그래서 할머니가 무서워해요. 할머니까지 자기들을 버릴까봐. 미정아, 엄마가 언제 너희를 버린다고 했어?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지훈이가 아직 어려서 이해를 못해요. 저는 그때 정말 절망했습니다. 아들은 도망가고 며느리와 손주는 피하고 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정아, 그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 어머니. 모르겠어요. 이 일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언제 정리되는데? 어머니.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2억이라는 돈을. 미정이도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미정아,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미정이는 울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혼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완전히 혼자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을 때도,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적어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있었고 손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옆집 방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정순 씨, 어제 또 사람들 왔던데? 네. 방 노인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순 씨, 내가 뭐라고 했어? 세상 일은 모르는 거라고. 방 노인님,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미안해. 그런데 정순 씨, 정말 아들 연락이 안 와? 네. 일주일째 연락이 없어요. 그럼 경찰서에 신고해봐. 경찰서요? 응. 실종 신고라도 해봐. 그래야 찾을 수 있잖아. 저는 그제야 그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아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오후에 경찰서에 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려고 왔는데요. 어떤 분이 실종되셨나요? 제 아들이요.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셨나요? 일주일 전부터요. 일주일이면 성인이시죠? 네, 45살이에요. 성인 실종은 72시간이 지나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들이 빚을 지고 도망갔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연락이 안 되어서요. 할머니, 성인은 자기 의지로 집을 나갈 수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하기 어려워요. 결국 경찰서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빚쟁이들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와요? 경찰서 갔다 왔어요? 이상훈이 찾으러요? 할머니, 경찰은 도움 안 돼요. 우리가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찾아주세요. 찾아주는 대신 이자를 받아야겠어요. 이자요? 네. 하루에 1%씩요. 1%라니. 1억이면 하루에 10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돈을 안 갚으면 이자가 계속 늘어나요.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하루에 100만 원씩 이자가 늘어난다고요? 그럼 일주일이면 70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계산 잘하시네요. 그들은 비웃으며 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정말 절망했습니다. 아들을 찾을 방법도 없고 돈을 갚을 방법도 없고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며칠 후에는 집마저 빼앗길 상황이었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이런 절망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운수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던 그날이 이런 지옥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빚쟁이들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일주일 지났어요. 이상훈은 어디 있어요? 돈은 준비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대답 안 해요? 저는 돈도 없고 이상훈도 못 찾았다는 뜻이네요. 죄송합니다. 할머니,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와서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감정가가 얼마나 될까요? 한 8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부족하네요. 1억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할머니한테 물어봐야죠. 그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나머지 2천만 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돈이 없어요. 그럼 이 집 말고 다른 재산은 없어요? 없어요. 예금이나 적금은 조금 있지만 그걸로는 부족해요. 얼마나 있는데요? 500만 원 정도요. 그럼 부족하네요. 할머니,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 답 안 해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결정하겠어요. 뭘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집을 우리가 가져가고 할머니는 나가세요. 나가라고요? 네. 오늘 당장이요. 어디로 나가요? 그건 할머니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막막했습니다. 74살인 제가 어디로 가라는 건가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시간이요? 벌써 일주일 줬잖아요. 며칠만이라도. 안 돼요. 오늘 당장 나가세요. 그럼 제가 어디로 가요? 노숙자 쉼터라도 가세요. 노숙자 쉼터라니. 저는 그 말을 듣고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집을 잃게 되는구나. 74살에 집 없는 사람이 되는구나. 할머니, 오늘 저녁까지 나가세요. 안 나가면 우리가 짐 다 버릴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정말 몇 가지 필요한 것들만 가방에 담았습니다. 옷 몇 벌, 약, 그리고 가족 사진 몇 장. 74년 동안 모은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버스 정류장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해봤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친정에 연락해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들도 피해서 숨어 지내는 상황인데 저까지 가서 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하철역에서 잤습니다. 벤치에 누워서 가방을 베개 삼아서 74년을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실례지만 갈 곳이 없는 노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르신,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빚을 지고 도망가서 집을 잃게 되었다고. 어르신, 일단 임시 거처를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법적인 도움도 받으실 수 있어요. 법적인 도움이요? 네. 아드님이 어르신 허락 없이 집을 담보로 잡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럼 집을 되찾을 수 있나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그때부터 저는 법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도 만나고 서류도 준비하고.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74살인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몇 달 후 다행히 집은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아들이 제 허락 없이 담보로 잡은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도 가끔 연락은 오지만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합니다. 아직도 빚쟁이들이 찾고 있다는 이유로요. 지금 저는 다시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매일 빚쟁이들의 전화가 오고 가끔씩은 집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들을 찾고 있지만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운수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던 그날이 사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날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을 생각합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집에 와서 가족 식사를 했던 그날을.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께 잘해드릴게요. 아들의 그 말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가장 슬픕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포기하세요. 그런 자식은 자식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45년 동안 키운 제 아들인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아들도 어딘가에서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다립니다. 언젠가 아들이 용기를 내서 돌아올 때까지. 물론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힘들어요. 빚쟁이들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밤에 잠들기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 74년을 살아온 힘으로, 그리고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힘들어도 버티시라고요. 자식이라는 건 아무리 실망시켜도 포기할 수 없는 존재니까요. 그리고 자식을 둔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들이 다 컸다고 해서 관심을 끊지 마시라고요. 가끔은 물어보세요. 힘든 일은 없는지, 어려운 일은 없는지. 제가 그랬다면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미리 알았다면 같이 해결책을 찾았을지도 모르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벽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식이 아무리 커도 부모에게는 여전히 아이니까요. 저는 아직도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언젠가는 문을 두드리며 어머니,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거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기다릴 겁니다. 건강을 잘 챙기면서 하루하루를 버텨가면서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고 말할 겁니다. 아들아, 잘 돌아왔다.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운수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던 그날이 제게 가져다 준 건 절망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정말 운수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이요.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일이 해결될 거예요. 저처럼 74살이 되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제 삶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루 숨 쉬는 것조차 감사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집이 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가족이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요. 그때는 정말로 운수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하루가 진정으로 운수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